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2024년부터 변경되는 일반 기계기사 시험의 이제 세부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러한 자격증을 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여러 기업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이제 이러한 일반 기계 기사 같은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이제 요구를 하는 곳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고, 또한 이제 4년대 공대를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어떤 이제 실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계 관련 일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기계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기계 기사라고 할 수 있고, 제 채널 역시 자격증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격증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아주 무관하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변경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롭게 변경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저학년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이제 취득하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목이 조금 변경됨에 의해서 이제 그런 변경된 것은 이제 우리가 시중에 어떤 자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혼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가이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그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일단 우리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응시 자격이 만족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인 실기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일반 기계 기사에 대한 자료가 이제 많은 자료들이 있고, 시중에 나온 서적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자료를 이제 채널들을 검색을 해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아마 이제 변경이 되어서 한 1년 정도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러하신 내용을 다루시는 분들도 기존의 어떤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금 그러한 자료를 이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이제 결국 불이익은 이제 2024년도에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또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일단 이제 실기 시험이 이제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날이 날짜가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제 시기 빈자리 추가 접수 실기 이제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서 통과를 못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다음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실기도 이제 조금 변경이 되긴 했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 일단 시험 자격증을 한 번도 이제 응시를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qnet.or.kr로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든지,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포털 사이트에
큐넷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그냥 한글로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사이트 주소가 뜨기 때문에 이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자격 정보란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응시 자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체계가 기능사, 이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이렇게 이제 등급이 나눠져 있고, 이제 기능사가 가장 하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술사가 가장 상위의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기술사나 기능장은 아직까지 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뭐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을 한다라고 보고, 뭐 기능사는 자격 조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 응시하고자 하는 뭐 어떠한 시험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제도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조건 체계에 보시면 이제 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고, 산업기사부터 이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만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시면 이제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해서 그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이제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교육기관을 그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뭐 대학을 지금 뭐 4년제를 다닌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기사를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뭐 4년제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2학년을 마치면 이제 산업기사는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기능장부터는 어떤 이제 실무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여러분들이 충족을 하시면 한번 이제 기능장이라든지 기술사에 이제 도전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자격이 되는지는 그 다시 이제 원래 홈페이지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일단 그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그 한번 자가 진단을 진행을 해 보셔도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졸업 증명서라든지 혹은 이제 뭐 졸업 그 재학 증명서 등을 그 첨부를 해서 이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실무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증명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뭐 큐넷에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공단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응시 자격이 그 이제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실기 원서 접수할 때 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그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제출을 안 하면 이제 원서 접수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이제 반드시 그 해당되는 그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단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응시하고자 하는 이제 일반 기사에 대한 자격 정보는, 물론 이제 그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부분을 바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제 기계 부분에 가서 다시 기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기계 제작을 클릭을 하고, 이제 뭐 기계 설계 기사나 뭐 일반 기계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뭐 교육을 받았거나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응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사 직무 범위에 속하는
자격증은 이제 만일에 우리가 기계과를 여러분들이 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전기전자 관련해서도 어떤 우리가 유사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이러한 자격증도 여러분들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건설 쪽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건축 쪽에 그 이제 건축이 아니라 건설, 아니면 기계 쪽에, 기계 제작에, 다시 이제 건설 쪽이 아니라 이제 기계 장비 설치 쪽에 보시면 이러한 자격증도 기계에 다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공학 관련해서는 다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우리는 기계 제작에 이제 일반 기계 기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시험 정보란에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일정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번 연도는 이제 접수가 이제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기 시험은 이제 다음에 날짜에 이제 필답형과 그 작업형을 이제 모두 이제 응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이제 12월 13일 날 발표가 나고, 이제 이때 발표가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이제 뭐 수령을 하시려면 그 이제 뭐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의 집으로 자격증이 그 뭐 등기로 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자격증을 그 이제 집에서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공단에 가서 이제 바로 그 공단에서 자격증을 이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편 방법은 이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자격증 그 이제 수첩처럼 된 것을 이제 수령을 하시려면 또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이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만 뭐 이쪽에도 아직까지는 그 변경된 그 내용을 이제 업로드를 해두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통합 검색에서 이제 일반 기기 기사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변경된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먼저 그 이제 실기 시험의 변경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변경 전에는 우리가 한 개의 이제 과제 도면, 즉 이제 한 개의 어떤 조립도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배부받은 시험지에 나와 있으면 이제 그 조립도 상에서 이제 3개에서 5개 정도의 이제 부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2D와 3D로 도면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변경 후에는 이제 2개의 가제 도면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고, 그 2개의 가제 도면에서 이제 도면 한 개당 이제 3개에서 1개에서 3개 부품을 부품도 및 모델링 도를 제작을 하고, 즉 이제 도면 2개에 대해서 이제 그 3개에서 5개 부품을 작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험 그 방법이 변경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조립도만 2개가 출제되고, 그 2개의 조립도를 보고 이제 그 시험지에서 이제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예상되었던 뭐 응력 해석 부분은 2024년도에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응력 해석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어떤 아직까지 그러한 그 해석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이제 컴퓨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응력 해석 부분도
아마 이제 뭐 2000, 그 변경 사항이 이제 2026년까지로만 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응력 해석 부분도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필기 부분에 이제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기 시험에도 그러한 것이 이제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뭐 2, 3년 내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시험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쪽 계통의 취업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실무 트렌드가 응력 해석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에는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어차피 뭐 제 채널에 영상들을 시청하신 분들은 뭐 계속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뭐 필답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대로 변경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하셨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계 설계에 대한 이제 필답형 문제를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기 부분에 대한 이제 출제 기준에 대한 것이로, 이제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제 필기 유효 기간이 이제 우리가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필기를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분들까지는 이제 그 2년 유효 기간 내에는 이제 변경 없이 이제 실기 시험은 이제 물론 뭐 조립도가 2개는 출제되지만 크게 뭐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5개 과목에서 이제 100문제였는데 이제 80문제로 줄었다는 것은 과목은 4개로 줄었지만 이제 세부 우리가 과목을 보면 일단 이제 기계 제도 및 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물론 기계 설계는 이제 필답형에서도 계속 다루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또 이제 실기 시험에서 작업형에서 기계 제도를 모르고 그 도면을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준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제 채널의 영상에도 공차 해석 부분은 이제 다루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이제 실기책에 보시면 다음의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필기를 준비를 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이 과목에 대한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뭐 형상 모델링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러한 형상 모델링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참고할 수 있는 그 서적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 제도라고 하는 이제 그 서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서적을 이제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혹은 뭐 구매를 해서 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기계 설계 산업 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론 부분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제 기계 설계 기사 이론 책을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 설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필답형 준비를 하실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유공합 시스템도 이제 유압 기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필기를 준비하셨던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또 준비를 하셨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이제 문제 없는 내용이고, 뭐 기계 제로도 기존에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제작은 뭐 이제 기계 공작법 혹은 이제 기계 제작법에 대한 것도 이제 기존에 필기 시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셨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제 과목명이 구조 해석이고, 이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해석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재료역학과 이제 뭐 동력학으로 이제 동력학 기계 진동으로 이제 구성되어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동력학과 기계 진동은 기존에 이제 기계 동력학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 이제 뭐 준비를 하시면 되고, 뭐 재료역학도 기존에 다루었던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되어진 부분이 이제 구조 및 진동 해석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부분도 뭐 제 채널에 이제 NCS 영상들을 이제 시청하셨던 분들은 뭐 어떤 내용인지를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간다는 내용인지는 뭐 아실 건데, 또 뭐 이론적으로 또 정리를 하는 것은 또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시험이 출제되어서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제 이론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되어진 부분이고, 만일에 해석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의 이제 가장 기초 과목은 이제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는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세부 내용은 이제 뭐 유한요소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포함을 하진 않겠지만, 않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조 및 진동 해석을 하는 것의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의 그 이론은 이제 유한요소법이 있고, 또한 이제 뭐 연속체 역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뭐 그 기사 시험에서 이제 뭐 연속체 역학까지는 가진 않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간단한 이제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석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시험 문제는 크게 어렵게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이제 또한 비중이 뭐 나머지 과목들이 또 기존에 이제 했던 과목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역학이나 동력학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점수를 많이 맞추면 뭐 이 부분은 조금 틀린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 데는 이제 크게 영향은 이제 없는 부분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시험에 나와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과목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과목인 이제 열유체 해석이라고 하는 또 이제 새로운 과목이 생겼고, 이제 기존의 뭐 열역학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역학과 유체역학은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아마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제 열역학과 유체역학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비중이 뭐 가장 많을 것 같고, 새롭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열유체 해석에 그 해당되는 이제 기초 지식을 이제 아마도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이제 CFD 관련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준비 해석 결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있는 NCS 플루언트라든지 뭐 오토데스크 CFD에 대한 그 해석 영상들을 이제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떠한 과정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문제를 뭐 낸다라고 하면 뭐 난류 모델에 대한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제 CFD 관련 이제 기초 개념들을 이제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석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이제 뭐 그 답을 알 수 있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 이제 그 초기 시험에는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이제 비중이 비열역학과 유체역학을 거의 만점 수준으로 맞으면 이 부분을 모른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열역학과 유체역학을 또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일단 뭐 100점이 나온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뭐 이론적인 자료야 뭐 찾아라고 하면 뭐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깊게까지 들어가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구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시험이 한번 출제가 되어야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필기에 이제 연료체 해석과 구조 해석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구조와 열 그 유동 해석이 이제 다 그 할 수 있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이제 선정을 해야 이제 실기 시험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오토데스크사 제품으로 가능은 하지만 이제 오히려 오토데스크다 제품으로 구성을 하려면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뭐 제 생각으로는 뭐 NCS를 하면 이제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 뭐 실기 시험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제 100% 반영된다라고 하는 뭐 그 보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실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뭐 2026년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이고, 물론 뭐 계속 제 채널에는 그러한 해석 영상들은 올라가겠지만, 일단 뭐 기본 역학 관련 이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 어차피 해석 관련 이론도 그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2026년 지나서는 아마도 뭐 그러한 이론도 이제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 뭐 새로 필기부터 이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아마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오는 뭐 필기책도 아마 이러한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이제 필기책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구비를 해야 될 거고, 또한 이제 기존에 계속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대로 그대로 하시고, 물론 이제 빠진 과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뭐 유압기기, 그리고 기계 재료, 그리고 기계 동력학, 기계 제작법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제 수는 줄었지만 이제 내용은 다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준비하셨던 대로 그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에서 이제 플러스로 기계 제도와 뭐 기계 설계는 뭐 나중에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기계 설계도 이제 필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일단 뭐 문제 수는 줄었지만 내용은 더 이제 광범위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세세 항목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만 나온다라고 해서 아마 범위가 약간은 축소된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세세 항목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실기는 우리가 앞서 이제 바뀐 그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출제 기준은 뭐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냥 2D, 3D 도면을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또 뭐 유공합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마 또 새로 추가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제 유공합 시스템은 제가 이제 제 채널에도 이제 그 공합 자동화 그 영상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올린 것은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뭐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았지만, 일단 이제 뭐 시스템이라고 하면 일단 뭐 전기랑 같이 이제 시퀀스랑 같이 하는지 그냥 뭐 유공합 시스템만 다루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는데, 일단 이 부분은 시험에 아마 이제 기존에 그 시험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뭐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뭐 유공합 관련해서 어떤 도면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기존에 뭐 그 다 명시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는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기존에 실기 시험 준비하시던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뭐 세세 항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이제 책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